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왕세자가 아침과 저녁에 무난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리가 이 덕경을 불러 말하였다. 5곳의 성을 쌓고 군사를 머물게 하는 일에 대해 내가 다시 헤아려 보건대 5곳의 성을 쌓자면 당신의 인력이 부족할까 염려되니 우선 3곳에만 쌓으십시오. 경주의 군사를 머무려 2대, 후면인 영천 의성 등처에는 유격병을 머물게 하여 안동의 길을 막게 하고 대구의 군사를 머물려 두며 2대, 후면인 성주, 상주 근처에는 유격병을 머물러 두려 도령의 길을 막게 하며 남은이나 다른 가까운 곳의 군사를 머물려 2대, 후면인 전주, 공주 등처에는 유격병을 두어 전라의 길을 막게 하십시오. 이 3곳을 완성시킨 뒤에 다시 2곳에 쌓을 것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군은 전면에 머물러 있지만 한가히 놀고 먹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남방 사람은 모여 수전을 경작하면서 그대 나라의 수전을 다스리는 자들과 협동하여 둔경하게 하고 북방 사람은 모여 한전을 경작하면서 그대 나라의 한전을 다스리는 자들과 협동하여 둔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져 묵은 토지에는 각종의 채소를 심어서 오랫동안 수자리 사는 장졸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경리가 이 덕경에게 말하였다. 소는 하늘에서 퇴례성이 되고 땅에서는 농사 짓는데 기묘한 동물인 만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국왕께 아뢰어 소 잡는 것을 언금하도록 하십시오. 나도 금단하도록 고시하겠습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채찰사 한효순이 무안에 사는 군자 첨정 정기수를 만나 물어보니 그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다. 지난해 9월 22일 무안 지방을 분탕하던 외적에게 사로잡혀서 결박되어 배에 실렸습니다. 10월 25일 경상도 남해도에 도착하여 정박했는데 거기서 임진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 12여일간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감과 안면이 서로 친숙해지자 온갖 외적의 실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6월 수전이 있을 적에 외적이 풍신수길에게 보고하기를 조선의 주사가 매우 왕성하여 쉽게 거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자 수길이 장외 7인을 파견하여 독전하였다. 그런데 장외들이 한산도의 주사가 30정이나 연달아 뻗쳐 있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과연 매우 성대하다 대항할 수 없겠다 하고 철군에 돌아가려고 하던 즈음에 소서행장 진종의 졸 외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군사들이 모두 협착한 속에 있어서 배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불의에 습격하기 위해 군사를 잠복시키다가 밤을 다 쳐들어갔기 때문에 주사의 장졸이 창왕이 질서를 잃었고 적병이 크게 몰려올 줄을 알고 모두 육지로 내려갔다가 결국 낭패를 당했다 하였고 또 수길이 금년 봄에 몸속 광동병을 거느리고 곧바로 경성을 침범하고 점차 중원으로 향하기 위하여 전마와 군기를 이미 명호구에 도착시켜 놓고 독전하고 있다. 그런데 외정의 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길에게 조선의 당패가 이미 극도에 달했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거사하려면 양식에 대한 대책이 없다. 반드시 조선 사람이 이 3년간 농사를 지어 군량을 저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비로소 거사할 수 있다고 했다니 이것으로 보면 금년 안에 군사를 움직일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또 조선의 주사가 정의롭고 용맹하다. 한산도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요행일 뿐이다. 따라서 자주 요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서는 보건대 체제가 매우 협소하여 겨우 10여 명이 탈 정도였습니다.
울산의 포위를 푼 뒤로는 남해 지방의 왜적들은 성을 쌓아 굳게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전선만을 수리하고 거두어들인 군량을 모두 배에 싣고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23일 무인 5번째 계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 하였다. 대구 땅에 왜적 10여 명이 밤을 타고 돌격하여 들어와서 먼저 죄인을 가둔 토우를 부수고 난 다음 곡창에 불을 지르고 곧 돌아갔는데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행인 것으로 참으로 통분한 일입니다. 병방어사로 하여금 합세하여 촉포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23일 무인 6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용순의 서장에 이달 13일 왜적 이인이 왜적의 소굴에서 나와 우리는 가당 청년의 사신으로 그를 전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니 죽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왜적을 북병 한 곳에 구류시켜 두고 별장 김정서를 보내 추문하니 우리 장군 청정의 사안을 가지고 왔는데 청정의 소회를 갖추어 대명의 대장에게 진술한 것이다. 청정이 실제로 형세가 곤궁해서 강화를 청하는 것은 아니다. 왕년에 조선이 병행장과 강화할 때에 행장이 관백을 속이기를 대명과 조선이 강화를 요구해왔다고 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 청정이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해 동안 대치하고 있느라 군병이 지쳐 있는데 한번 강화하면 새 나라가 태평해질 것으로 서한을 주어서 내보낸 것이다. 지금 우리를 구류하려면 마땅히 이곳에 구류시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천장에 가서 회답은 받은 뒤에 돌아가겠다. 그리고 청정이 군졸들에게 용을 내리기를 조선 사람이 우리 진영에 들어오더라도 죽이지 말라 하였고 또 청정이 천장이 만일 강화를 허락하고 경주에 온다면 우리는 마땅히 돌아갈 것이요. 울산으로 온다면 또한 마땅히 나가서 뵙겠다 하였다고 납초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외인이 아니고 고성에 살던 주질동이라 칭명하는 자인데 그 조사에 임진년에 사로잡혀 갔다가 일본에서 대마도로 도망쳐 왔는데 지금은 외인들에게 도로 잡혔다. 울산에서 접전할 때는 천정이 서상배에서 성안으로 잠입하였는데 성안에는 군량은 많이 있었으나 식수가 모자라 물을 많이 길어다 놓고는 혹 부족할까 염려하여 조총을 가진 자에게만 나누어 마시도록 허락해주고 그 나머지는 군졸들에게 모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적인들이 밤에 성 밖으로 나가 물을 길어 오다가 많은 사람이 살상당했다. 그리고 성안의 왜적들은 스스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외원병이 건너편에 많이 집결하자 살아날 길이 있다고 여겨 뭇 왜적에 기뻐 날뛰었다. 청정이 중국 장수를 만나려고 나올 생각이었으나 중국 장수가 의처하는 장막이 너무 멀어 사로잡힐 걱정이 있을까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군이 대각했던 것이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왜적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성 안에 가득히 숨어 있었다. 요즘 청정이 서생포에 있으면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정이다. 또 전일 접전할 때 중국군 2명이 사로잡혀 현재 적중에 있다고 납조했습니다. 외선은 베껴서 감봉하여 올려보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3일 무인 7번째 기사 정원이 어사 접대 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어사가 공을 조사할 때 심사한 수급을 훌려놓은 앞에 쌓아놓고 그 위에 섭을 쌓아 불질러 태운 뒤에는 재를 한강 가위에 묻어 경관의 모양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표를 세운 다음 그 위에 아무 곳에서 승첩할 때 참한 수급을 묻어둔 곳이라고 쓰게 하라 하였기에 즉시 도감고를 청하고 청룡관을 불러 의사로 하여금 소목을 가져다가 그들의 감독 하에 태우게 했는데 지금은 이미 다 태웠다고 합니다. 이제를 한성부 낭청으로 하여금 당부의 관원을 데리고 가 묻게 하되 병조로 하여금 재를 운반할 말과 구덩이를 파고 흙을 쌓을 군인을 정송하게 하여 분부대로 묻어 무덤을 만들고 표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응세자가 아침과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여기정류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요즘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날 휴가 중에 있었습니다. 어제 삼가 하교를 받들고서는 황공하고 감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 오늘에야 비로소 병을 물어서가 겨우 골화에 나왔습니다. 신의 위만한 죄는 10,000번 죽어도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제 경이 왔으니 내 병이 다 없어진 듯 느껴진다. 마치 안개를 헤치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4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호주 참의 유사원이 말값으로 원자 9,946냥을 달아서 영수하였다. 중국과는 이어 말하기를 성기에 따라 30,000냥으로 말을 사서 많은 숫자를 갖춰 사용하고자 하니 속히 판출하여야 합니다. 사들인 말의 숫자는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한이상 이르기를 그 은자는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받는다면 중국 조정에서도 꼭 뭐라고 하겠는가. 이 지혜 닿도록 간절히 말하여 도로 거두어 가게 해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4일 김효 네 번째 기사. 경리 접반사 이더 경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경리가 작은 첩자를 내놓으면서 양산군수의 지휘보에 의하면 평숙이 이미 죽었으므로 각 외추들이 일시에 정력을 정지하고 전기가 나오기를 기다려 바다를 건너가려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즉시 적당한 관역을 차송하여 적정을 정탐해 가지고 와서 보고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권응수의 서장에도 이런 말이 있었으므로 매우 우려하여 아침에 이미 정원에 일렀었는데 지금 격리가 들은 것도 과연 생각했던 것과 같으니 우리나라의 일은 어찌하여 번번이 이와 같단 말인가. 그지없이 유감스러운 일이다. 동지의 습관이 자연히 이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우리나라를 배망하게 하려는 것인가 통탄스럽다. 설사 평수길이 정말 죽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수길이 한없이 많으니 수길이 죽었다고 죽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경은 마땅히 틈을 따서 힘써 변론하기를 여기에서 외적이 흉측하고도 교활하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저들과 우리가 바야흐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반국이므로 한번 흉하고 한번 길한데 따라 피차의 사기가 증강되고 손실되는 것이다. 만일 수길이 정말 죽었다면 저들은 반드시 굳게 숨길 것이다. 어찌 적국으로 하여금은 사실을 들을 수 있게 하겠는가. 지금 고의로 그런 말을 퍼뜨린 것은 바로 중국군으로 하여금 해이하게 하여 대비하지 않게 한 다음 그 틈을 타서 그들의 계책을 부리려는 것이다. 수길이 병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로 인해 알 수가 있다. 대인이 만일 혹시라도 그런가 하고 의심한다면 천하의 일은 끝장날 것이다 하라. 평신 수길과 가등 청정은 천백의 화신이란 말인가. 이들은 어찌하여 그토록 여러 번 죽고 여러 번 살아난단 말인가. 나는 분통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린다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4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유영경을 대사원으로 이정구를 지비로 유우기를 지평으로 정혹익을 본교로 박승종을 주서로 이필령을 직강으로 이광기를 지평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4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김삼룡이 아뢰기를 어떤 중국인이 간밤에 권례에 들어와 유숙했는데도 병조의 수문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 때 비로소 군사가 와서 고하였으니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습니다. 병조에 입직한 당상 낭청 및 수문장을 추구하소서. 그리고 도총부와 별순이 장에게도 그 책임이 없지 않으니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니 장교하기라.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고 전교하기라. 어떤 중국인이 무슨 일로 대궐에 들어와 유숙했는가? 설사 외적이 칼을 휴대하고 중국인 모양으로 변정하고 들어와서 유숙했더라도 몰랐을 것이다 하였다. 김삼룡이 회개하기를
중국인이 서문 밖에 와서 사는 왕 바총의 가정이 어제 서문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재상이 동숙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곳에 유숙했다고 하더니 다시 말을 고쳐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이와 같이 겨울 내에 들어와 유숙한 것에 대해 본원에서도 회개하고 경악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조들의 추구를 청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전부터 병 때문에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선위를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경들은 번번이 탁사로 여겨 유념하지 않은 채 국사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용종한 데다가 고질적인 병의 정상은 이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저번 한강 가에 갔다 온 뒤부터는 갑자기 중병을 얻어 내 생각으로는 반드시 죽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수일 뒤에 큰 증세는 조금 덜한 듯 했지만 지금까지 누워있는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기가 날로 위축되어 점점 더해지고 있으니 이는 대체로 병의 근원이 깊은 것이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하건대 일어나지 못하게 될지 약의 효력을 여러 날 뒤에 보게 될지는 깊이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어렵고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중국의 대기소 장관들이 서울에 가득히 머물러 있는데 나의 병세가 이와 같으니 나란 일을 생각할 때 통황스러운 마음이 가슴속에 엉어리져 있다는 것을 내가 전에 한 말에서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과연 병을 핑계로 선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병은 반드시 정량해야 되는 것이다. 외침과 내삭이 있는데도 잘 조습한 경우는 있지 않았다. 지금 병 때문에 침상에 알아 누워 있는데도 구름 쌓이듯이 많은 국가의 기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수하느라 일각도 쉴 수가 없다. 병을 무릅쓰고 일을 한들 나란 일에 있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몸만 손상시킬 뿐이다. 또 반드시 나라를 상망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대신들이 유의할 일이 아니겠는가? 심질이 더욱 극심해져 전광증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인사를 살피지 못하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는 심장이 먼저 상한 것이어서 상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오직 한 줌의 기뿐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더욱 하루도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경들은 다시 헤아려서 다시 사실을 가지고 곧바로 중국 장수에게 고하라. 그리하여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히 처치되도록 하며 나란 일에 매우 다행스럽고 종사에 대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여러 대인들에 대해서도 매우 다행한 일이고 만백성에게도 매우 다행한 일이겠다 하였다. 영의정 유상용 우의정 이 원에게 아뢰기라. 신들이 삼가 하교를 받더니 매우 황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요즘 성상의 기력이 영접하시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쳤습니다. 또 일기가 순조롭지 못함으로 인해 잠시 상도를 잃으신 것을 성 안에 있는 대수 중국 장수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응접하는 횟수를 줄이고 약물을 친근히 하시면 오래지 않아 절로 회복될 것인데 천만 뜻밖에 또한 이와 같은 전교를 내리시니 신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실색할 뿐 뭐라 진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이고 이 일이 어떤 일이기에 번번이 하교하시는 것입니까? 조정에 가득한 신료들만이 함께 놀라고 회개하게 여길 뿐이 아닙니다. 중국 장관들이 듣는다면 또한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신들은 감히 여러 말씀을 올려 번독스럽게 진달하여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깊이 생각하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전교를 내리지 마심으로써 군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라. 민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 중국 장수와 의논하에 세자로 하여금 임시국정을 서팽하게 해주기 바란다 하였다. 재차 아뢰기를. 신들의 심정을 이미 상달하는데 성교를 또 내리시니 더욱 민망하고 답답한 심정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신들이 전부터 진달하에 아뢰었으므로 이미 더 아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상황은 전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삼가 다시 성령을 더하시어 다시 이러한 전교를 내리지 않으시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미시에서부터 유시까지 한 머리가 세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이 상신을 보덕으로 원호지를 주서로 이기를 대사헌으로 이 필형을 헌납으로 조정립을 직강으로 윤두스를 좌이정으로 삼았다. 위인이 탐욕스러우며 방종하고 음흠해서 한결같이 선유를 배척하는 것으로 마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묘령을 나이에 외척의 빌부터 제배들을 턱으로 지시하였고 마침내 시론을 잡게 되어서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자는 주인으로 여기고 나가는 자는 종으로 여겼다. 중년에 미쳐서는 또 정철에게 교훈을 바쳤다. 평안 감사가 되었을 때는 마침 기충년 정여립의 난을 만나자 때를 타서 소장을 올려 전국을 어미하라고 청하여 한때 정류들을 일망타진하기로 작정했다. 때문에 백유양 세 부자가 머리를 연하여 죽음을 당하였고 이발 이힐이 3살 난 어린 자식과 90대 늙은 어머니와 더불어 모두 구검되어 갇혔고 필경에는 죽고 말았다. 심지어는 우상 정언신과 동지 정언지와 같은 사람도 모두 정신을 당하고 유찬되었다. 그 밖에 신식, 김우원과 같은 사람들 혹은 형장을 맡기도 하고 혹은 방류되기도 하였다.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아래로 사관인 유대정, 한중겸, 박승종 같은 자들도 모두 옥에 구금되어 화를 입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유생까지도 죽이기도 하고 유배시키기도 하였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살림의 선비인 최영경까지도 화를 입어 죽고 말았다. 그가 구속되었을 때 그것이 허위 이미 환히 밝혀져 위에서 특명으로 석방시켰는데도 윤이 또 도헌으로 다시 그를 굳게 가두고 엄히 다스리고자 청하여 마침내 죽이고 말았으므로 지금까지 청론이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도 징계하지 않고서 남의 전토를 침탈하고 남의 재화를 연구함에 있어 평시보다 더 극심하게 하지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러니 일찌감치 변방으로 내쳐 국민과 함께 살 수 없게 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정성에 임명하라는 명이 나왔으니 이는 인망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에서 나온 것이다. 어찌 하루인들 백성들이 모두 쳐다보는 정성 자리에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공론의 반론이 수일이 지난 뒤에 나왔으니 이 또한 더디게 나온 것이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5일 경진 5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유염은 어제 이미 잡아 가두었습니다. 당초 행형할 일로 내려간 선정관이 이미 행형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또 승전을 받던 것이 없습니다. 유염은 속히 처치해야겠기에 감히 여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염의 죄는 군율로 다스려야 하니 결진하고 배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결진하고 순시해야 한다. 훈련도감의 군이 어제 다위하러 갔었는데 이미 왔는지 모르겠다. 왔으면 오늘 행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5일 경진 6번째 기사. 의금부 주인 유염을 당일 모화관에서 행형하고 아뢰었다. 정유년 9월 10일 도채차사의 뜻으로 종사관이 아뢰기를 방금 전 독성의 공사를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들으니 우방의사 유염이 자기의 신지인 무한 산성을 버리고 밤중에 성 안의 창고와 기계를 불태웠다 하며 매우 회개하고 경악스럽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조사 규획해서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유염이 겁에 질려 움츠리고 물러나 있던 일의 실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그 직임을 대신시켜 오늘 떠나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정유년 9월 23일 전교하였다. 유염이 군유를 범하고 명을 듣고 도망했으니 매우 회개하고 경악스럽다. 그러고도 오히려 나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유사는 즉시 법부를 물어보지 않고 듣지 못한 듯이 하였으니 더욱 회개하다. 유염의 처자와 형제들을 잡아가두고 헌신하도록 독촉하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5일 경진 7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가 요즘 무난한 일로 아침 저녁 왕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운 때에 혹 약한 체질에 병이라도 생길까 염려된다. 시경 안에 일어서 하루씩 걸러 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26일 신사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6일 신사 두번째 기사. 경리가 이 덕경에게 말하기를 경주는 성윤문이 좌도의 군사를 조발하여 권응수 등의 군사와 협동해서 방수해야 하는데 그 수가 2,000명이 되어야 하고 고령은 정기룡이 우도의 군사를 조발하여 김응서, 한명련 등의 군사와 협동해서 방수해야 하는데 그 수가 1,000명은 되어야 하며 남은 본도의 병사 이광악이 본도의 군사를 조발하여 방수해야 하는데 그 수도 역시 2,000명은 되어야 합니다. 그대 나라 군사의 수가 전번의 말에 의하면 5만은 된다고 하였으나 도산에서 그 살적에 볼 수 있던 숫자는 1만 명에도 이르지 않았으니 화명도 하지 않고 총수도 말한 것으로 모두 허사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동해의 선척을 지금 써야 하는 것이 남해보다 더 급한데 전일 분파하여 배를 만들도록 정한 것이 각 5척이니 약수한 듯합니다. 지금 수병이 많이 오면 나는 영일 장기의 사이로 나누어 보내 동해를 따라 전진해서 태화강의 해구를 막아 끊고 협공하려 합니다. 전일 남강의 싸움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한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상 강원도에 각각 근간한 수령을 정하여 배 만드는 것을 구관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군이 새끼를 따라 가면서 지나는 지방을 침탈하고 소유스럽게 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살 수 없게 하였으므로 농작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그대 나라 사람들은 담력이 없고 사리를 알지 못하여 천병을 보기만 하면 문득 놀라 숨어버립니다. 이 뒤로는 장관으로서 법을 무시하고 군사를 도와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비밀리 보고를 올리도록 할 것이며 군병으로 항우를 떠나 제멋대로 다니는 자는 배신이 행문하여 곧바로 붙잡아 다스리게 하십시오. 아군은 그대 나라 사람들과 이미 한 집안이 되었는데 어찌 대국이나 서국이냐 따질 수 있겠습니까? 곧바로 붙잡아 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이 또한 자강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하니 덕경이 경리에게 말하기를 가등청정이 차성한 외자가 이미 죽산에 도착했는데 그 속셈의 허실을 자세히 알아보니 매우 회개하고 경악스럽습니다. 바라건대 노위하께서는 이 외자를 구려하시고 노아 돌아가게는 하지 마십시오. 외자들이 만일 물어보면 천조에 들여 보냈다고만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리께서 배신에게 설명하신 말씀은 정말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7일 이모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과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7일 이모 두번째 기사. 마 제독의 초탐이니 대구 지방에 가서 외적 13명을 사로잡은데 그 수급을 바쳤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27일 이모 세번째 기사. 이 정부를 동부승리로 이 이첨을 문학으로 유영경을 병조 참판으로 조수준을 필선으로 정엽을 지비로 삼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과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8일 개미 두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주사가 돌아갈 때 상께서 최후가 편하지 못하시어 아가 전송할 수 없으므로 세자미 대신에게 가서 전송하라고 하신 상의 분부는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동궁이 일찍이 군문이나 경리와 서로 접견을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모두 백기를 청한 데서 있었던 일이었을 뿐이고 임금이 국빈을 접대하는 것과 같은 공예로 나아가 접견한 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사가 떠남에 있어 갑자기 행례하는 것은 온편치 않을 듯하니 대신으로 하여금 가서 전위례를 행하게 하여 존중하는 뜻을 보이게 하고 또 승리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고 와서 상께서 병환으로 인하여 나와서 전송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말을 하여 치사하게 하는 것이 미진함이 없는 조처일 듯하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양포정이 달자를 불러들여 외적을 정토하는 일을 중지시켰다. 처음 건주의 달자가 2만 명의 병력을 조발하여 외적을 초멸시키겠다고 청해 오자 형 군문이 허락하자고 했다. 그러자 양포정이 말하기를 만일 달자가 외적을 정토하도록 허락해준다면 천조병마의 다소와 조선의 병력의 강력은 물론이요 산천의 허미에 대해서도 모두 세밀하게 알게 될 것이어서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으므로 결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군문이 마침내 중지시켰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군문이 말하였다. 선장이 왕래할 때 연로에서 영위하고 잔치를 베푸는 등의 일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신에 대한 문화는 헛되이 전량만을 소비하는 일로 폐해만 있고 이익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전일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일은 일체 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